폭풍은 예고 없이 오는 법이지만 징조는 늘 있었다. 장터의 말들이 갑자기 짧아졌고 웃음이 줄었다. 가표는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손이 멈췄다. 이럴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나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꼈다. 사람들의 욕심이 빠져나간 자리에 불안이 남았고 그 불안은 소리 없이 번졌다. 하지만 백도유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한번 전부를 걸어버린 사람은 나쁜 소식이 들리는 순간부터 귀를 닫는다. 그날 아침 관아 쪽에서 사람들이 몰려 움직이기 시작했다. 평소와 다른 발걸음이었다. 급하지도 여유롭지도 않은 발걸음. 결정이 내려진 뒤에만 나오는 걸음이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시작됐다는 것을. 백도윤의 집 쪽에서 들려오는 소란보다 관아 쪽의 정적이 더 무서웠다. 큰일은 늘 조용히 결정된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공문이 붙었다. 글자가 적었고 문장은 짧았다. 그래서 더 잔인했다. 손님 방문, 무기한 연기. 그 한 줄이 고을 전체를 갈랐다. 소문은 순식간에 돌았고 값은 내려앉았다. 아니, 내려앉은 게 아니라 꺼졌다. 불이 꺼지듯 순식간에.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말을 아꼈다. 누군가 웃으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분위기였다. 백도윤의 집 앞은 금세 북새통이 됐다. 채권자들이 하나둘 모였다. 노장수, 곽대감, 박부자.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계산이 먼저 떠올라 있었다. 이미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하는 얼굴들이었다. 나는 그 틈에 섞여 멀찍이 서 있었다. 이 장면을 눈에 담아두지 않으면 안 됐다. 이 판의 끝은 반드시 기억해야 했으니까. 문이 열리고 집안에서 백도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엔 고함이었다. 그 다음엔 애원, 그리고 변명. 말이 짧아질수록 사내의 세계도 무너졌다. 그는 문서를 붙잡고 있었지만 그 종이들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다. 나는 그걸 보며 생각했다. 사람을 묶어두던 종이가 결국 그를 묶고 있다는 것을. 마침내 그의 시선이 나를 찾았다. 군중 속에서 정확히 나를 향해 왔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내게 소리쳤다. 왜 그랬느냐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고. 나는 그제야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숨기지 않고 말했다. 더듬지도 웃지도 않았다. 저는 소문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다만 전부도 아니었을 뿐이다. 그 순간 백도윤의 얼굴에서 마지막 것이 사라졌다. 자신이 판을 읽고 있었다는 믿음. 그는 깨달았다. 이 모든 선택이 남의 손이 아니라 자기 손에서 나왔다는 걸. 그 깨달음이 그를 쓰러뜨렸다. 사람들은 그제야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망할 사람은 망한다는 너무 늦은 공감이었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나며 내 안에서 하나가 끝났다는 걸 느꼈다. 복수가 아니라 확인이 끝났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욕심 많은 사람이 먼저 무너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욕심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었다. 이 끝이 정말 끝인지 아니면 더 큰 시작인지.
사람들은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공문이 붙고 문서가 넘어가고 한 사람이 무너졌으니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끝은 늘 그 다음에 온다는 걸. 무너진 사람은 가만히 주저앉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붙잡을 무언가를 찾고 그게 사람이든 말이든 상관없이 끌어당긴다. 백도윤이 바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오직 왜 나만 이런가라는 얼굴이었다. 며칠 뒤 고을은 잠잠해졌지만 나는 오히려 더 긴장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했다. 소문이 멈췄다는 건 각자 계산을 끝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예전처럼 장터를 돌아다녔다. 바닥을 쓸고 짐을 나르고 욕을 들으며 웃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달랐다. 나를 스쳐 지나가며 한 번 더 보는 시선이 늘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지만 모두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불안했다. 백도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고을을 떠나지 못했고 떠날 힘도 없었다. 다만 점점 작아졌다. 예전에는 길을 막고 서 있던 사내가 이제는 그림자처럼 벽에 붙어 다녔다.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고 그 외면이 그를 더 갉아먹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통쾌함도 연민도 아니었다. 다만 저 끝에 서 있는 인간이 결국 나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자꾸 떠올랐다. 그 즈음 설련 주모가 나를 불러 앉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술만 따랐다. 그 침묵이 오히려 말보다 많았다. 나는 그 자리가 시험이라는 걸 느꼈다.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갈 생각인지.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말은 늘 판을 키운다. 지금은 판을 접어야 할 때였다. 설련은 내 얼굴을 한참 보더니 아주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이 의미하는 바를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며칠 후 나는 다리 밑에서 백도윤을 다시 보았다. 예전 같으면 눈도 마주치지 못했을 사내였다. 그는 나를 알아보고도 피하지 않았다. 피할 힘조차 없다는 걸 나는 그때 알았다. 나는 그에게 밥을 주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이 사람을 여기서 더 떨어뜨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판은 이미 끝났고 더 끌어내리면 나까지 함께 더러워질 것 같았다. 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는 이미 충분히 들었을 테니까. 그날 밤 나는 오래 생각했다. 내가 이 판에서 이긴 건지 아니면 그저 살아남은 건지. 확실한 건 하나였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한번 판을 읽은 사람은 다시 모르는 얼굴로 살 수 없다. 그리고 이 능력이 남아있는 한 또 다른 백도윤이 나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마다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나는 아직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는 처음부터 이 판을 보고 있었고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우연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실마리는 늘 웃고 있던 주막 주모의 눈빛 속에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일부러 더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사건이 끝나면 영웅이 나타나길 기대하지만
진짜 살아남은 사람은 언제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간다. 나는 다시 장터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 무거운 짐을 들고 욕을 듣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웃었다. 사람들은 안심했다. 역시 잠깐 운이었구나. 그 안심이 나를 지켜주는 가장 좋은 방패였다. 하지만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았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판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고을에는 새 얼굴들이 늘었고 낯선 상인들이 자주 드나들었다. 그들의 말은 달콤했지만 소리는 달랐다. 겉으로는 협력이라 말하면서 속에서는 계산이 갈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들렸다.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거짓과 욕심은 언제나 같은 소리를 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건 작은 제안이었다. 이번엔 같이 하자. 너는 그냥 말만 해주면 된다. 예전의 백도윤과 똑같은 냄새였다. 다만 이번엔 훨씬 조심스러웠고 훨씬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제안들을 모두 흘려보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은 물러났다. 하지만 물러난다는 건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더 큰 판을 준비한다는 신호였다. 그 사이 설련 주모는 변함이 없었다.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늘 같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말은 언제나 반 박자 늦었고 시선은 늘 사람들 뒤를 보고 있었다. 마치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어느 날 그녀가 무심하게 던진 말 한마디가 내 귀에 오래 남았다. 사람은요, 자기가 쓰인 줄 알아도 계속 쓰이더라. 그 말은 나에게 하는 말 같았고 동시에 경고 같았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선택은 나를 찾아온다는 걸. 이 능력은 복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정의로도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파멸이 된다. 문제는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판은 언제나 더 큰 손에서 움직였고 나는 그 안에 말 하나에 불과할지도 몰랐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다음 판에서는 이용당하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겠다고. 누가 판을 깔고 있는지, 누가 정보를 흘리고 누가 사람을 움직이는지. 그걸 끝까지 보겠다고. 설련이 웃고 있는 이유,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이유, 그리고 왜 하필 나였는지. 그 답을 찾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아직 모른다. 진짜 사냥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다음 판에서는 무너지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나는 그제야 확신했다. 이 판은 내가 시작한 것도 끝낸 것도 아니었다. 나는 단지 선택된 자리에 있었을 뿐이다. 사건이 모두 정리된 뒤 고을은 겉으로 평온해졌다. 백도윤의 몰락은 욕심의 대가라는 말로 정리되었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씹어 삼킨 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잊었다고 해서 판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나는 계속 장터를 오갔다. 짐을 나르고 바닥을 쓸고 여전히 멍청한 척 웃었다. 그러나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피해갔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말을 걸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저놈은 모르는 척해도 다 알고 있을지 모른다. 그 생각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혼자 남은 장터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 능력을 원망했다. 모르면 살 수 있었을 삶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삶으로 바꿔버렸으니까. 그때 윤회문이 나를 찾아왔다. 몰락한 선비, 늘 겁 많고 말 없던 사내. 그는 주위를 몇 번이나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당신은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위험한 사람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해했다. 판을 본 사람은 언젠가 다시 쓰인다. 그리고 쓰이는 사람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 윤회문은 떠나며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백도윤은 끝이 아닙니다. 저런 인간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들의 말보다 움직임을 보기 시작했다. 누가 누구와 자주 만나는지, 어떤 소문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끝에 늘 같은 자리가 있다는 걸 알아챘다. 그 자리에는 항상 달수국이 있었다. 설련의 주막. 정보가 모이고 흘러가고 방향이 바뀌는 곳. 나는 깨달았다. 백도윤은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저 앞에 나선 짐승이었을 뿐이다. 진짜 사냥꾼은 뒤에 있었고 나는 그 사냥에 처음부터 포함된 말이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다음 판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나는 결국 판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도망치면 살아남을 수는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다시 누군가의 말로 쓰이다 버려지는 삶이었다. 달수국에 들어섰을 때 설련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올 걸, 내가 묻지 않을 걸,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멍청한 척하지 않을 걸. 주막은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말해주고 있었다. 여기가 판의 시작이었고 끝이라는 걸. 나는 묻지 않았다. 왜 저였습니까? 그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설련은 천천히 수를 따르며 말했다. 사람을 고를 때는 똑똑함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지를 본다고. 맞았다. 나는 오래 버텼다. 맞아도 웃었고 빼앗겨도 남아있었고 사람 취급 못 받아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선택된 거였다. 칼을 쥔 자가 아니라 칼 아래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로. 설련은 백도윤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원래부터 버려질 말이었다. 욕심이 크고 멈출 줄 모르고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 나는 그를 무너뜨린 게 아니었다. 그저 넘어질 자리에 불을 켰을 뿐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마지막 분노가 사라졌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고 정의도 아니었고 그저 사람이 사람을 써먹는 구조였다. 나는 선택을 했다. 이 판을 더 키우지 않겠다고. 설련은 웃었다. 그 웃음엔 아쉬움도 만족도 섞여 있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이구나. 그날 이후 나는 장터를 떠났다. 한양으로도 가지 않았고 다른 고을로 판을 옮기지도 않았다. 대신 아주 작은 곳에서 살았다. 사람들이 묻지 않는 곳, 정보가 돈이 되지 않는 곳.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쓰지 않았다. 사람 하나 무너뜨리는 건 쉽다. 하지만 사람 하나를 사람으로 남겨두는 건 어렵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배웠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멍청이로 불리던 사내는 영웅도 복수자도 되지 않았다. 그저 판을 본 뒤 판에서 내려온 사람이 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래 남는 이유는 하나다.
이 판은 끝났지만 세상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또 다른 만복이 선택되고 있을 테니까.